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의 최남단이라고 부르죠, 마라도를 다녀왔습니다. 마라도에 다녀와서 우리 땅 최남단 여행기라는 글을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라도가 최남단이냐, 이 땅의 시작이다, 뭐 이런 항의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봉옥의 책지 이번 주에는 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해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을 찾아왔습니다. 잠시 뒤에 그분을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책, 오봉옥. 책들은 계속 내동댕이 쳐지고 있더구나. 한때는 핏방울처럼 뜨거웠던 자식들, 한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자식들, 고물상은 자질구레한 이삿짐을 올리듯이 표정도 없이 트럭이로 내던지고 있더구나. 잊혀진 늙은 혁명가며 이른 나이에 요절한 작가며 어제의 나를 통여맨 눈붉은 전사들이 장작더미 쌓이듯이 쌓여만 가고 있더구나. 이제 누가 있어서 나를 긴장시킬 것인가. 그 시퍼런 눈들 사이로 잠시 돌아가 나를 후려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일. 바닥에 흘린 책 한 권을 들어 올리자니 울컥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구나. 굴 속에 숨어든 빛, 난 그 밧줄을 잡고 여기까지 왔으니. 새 책도 참 많네요. 순눈 같은 책들이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에 걸리더구나. 내가 찍은 고단한 발자국도 행여 그럴 것만 같아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프로를 맡고 벌써 30회를 이렇게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제 시를 이렇게 낭독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그 인천 동구청이 배다리 중고 서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중고 책과 관련된 그 시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제 시를 이렇게 낭독해 드렸는데요. 제가 집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책들을 이렇게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심정을 쓴 시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아주 멀리까지 와서 인천 동구청에 이응수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를 구청장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바쁘셔서 시 읽을 틈도 없으실 겁니다. 시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뭐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주 절절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뭔가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모두의 그 마라도는 그 우리나라의 최남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시작이다. 발상만 바꾸면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인천 동구 하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부터 드렸던 겁니다. 인천 동구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인천의 끝자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천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동구에 대한 소개하고 자랑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인천의 동구 하면은 뭐 인천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인천의 동구 그러면은 물론 인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동구는 한미소 통상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곳이 우리 인천 동구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서구문명학교가 최초로 세워진 데가 이 동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철도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놓여진 데가 바로 이 동구청에서 한 100m 떨어진 도원역에서 또 시작을 했던 곳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다와 그다음에 대형 철강회사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가 있고요. 인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시장이 있고, 또 뭐 지명도가 높은 뭐 괭이부리 마을이라든지 아카사키촌 화수부두 만석부두, 그다음에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배다리 헌책박 골목이 있는 배다리, 이런 아주 그 지명도가 높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항 이후에 인천의 역사,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한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 바로 이 인천의 동구청인데요.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몽골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몽골에는 어떤 이유로 다녀오셨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 시에 있는 바양지루 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자매 결혼을 맺었었어요. 예. 그때는 바양지루 구에서 이제 동구에 와서 이제 자매 결혼을 체결하고 간 후에 올해 그 아시안 게임하고 우리 그 화도진 축제가 지난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때 그쪽에서 파견을 나와서 우리 축제도 참여를 해주시고 아시안 게임도 참관을 하고 그러시고 가셔서 저희들이 이제 답방으로 답방 차원에서 우리 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서 우리가 그 국립대학에 거기에 이제 문화, 뭐 예술, 체육, 경제 이런 부분에 이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거기 명예 교수 증서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저도 몽골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몽골은 가보고 싶은 곳이고 또 우리하고도 깊은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셔서 많은 성과가 있으셨네요.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공약 점검 이행차 기자회견을 여셨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요?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동구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단체장들 뭐 또 이제 우리 동구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장님들 각계각층의 우리 지역의 원로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선거 때 공약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동구가 환경이 열악하고 또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젊은 부부나 젊은 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선 우리가 한 50억 정도의 장학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하고 그래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동구에 거주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준비를 하고요. 동구 관내 기업, 민간 단체, 뭐 개인이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장학재단에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장학기금을 기탁을 하면 그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구청 건물에다가 영원히 보존해주는 이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당선된 이청용 교육관님 만나서 우리 동구를 교육혁신지구로 시범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동구와 예산을 같이 투자를 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이제 시범지구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이끌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에서 대전하고 인천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재정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천에서 제일 먼저 동구가 교육청하고 손을 잡고 예산을 50대 50으로 투입을 하는 전제하에
내년부터 중학생들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1학년 하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는 1학년부터 3학년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교육감님하고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취임을 하고서 감천 문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 26명에서 문화마을을 갔는데 거기는 뭐 우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6.25 때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그 산비탈 판자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판잣집에 한 100세대의 공중변수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아주 척박한 시설에서 주민들이 살다가 한 3만 명이 살다가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지로 다 이사를 가고 한 9천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그걸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공방, 갤러리, 카페가 들어서면서 작품 활동도 하고 올 8월 달에 가보니까 8월 달까지 국내외 관광객들이 45만 명이 다녀가고 9천 명까지 줄었던 주민들이 다시 15,00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문화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동구도 이제 희망이 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는 여러 가지 정말 역사, 인천의 모태고 인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그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그 문화마을, 감천 문화마을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정말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대에 그 근대화 관광 벨트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다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판자촌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촌도 만들고 바닷가와 연결해서 외국 배낭족들이 와서 하룻밤 머물 수 있게끔 하고 정말 헌책방 골목이라든 또는 뭐 우리 중앙시장의 한복가게든 이런 여러 화도진 공원이든 화수부든 만석부두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볼 수 있는 근대화 관광 벨트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민들한테 드렸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는 복지 이런 문제에 다방면에 신경을 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동구 자체를 관광 문화지구로 이렇게 부활시키겠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 닿네요. 이 전체가 관광지가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관광 문화지구를 이렇게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우선 동구는 인천의 모태이고 인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뭐 서구 문명 학교가 최초로 들어온 영화학교 창녕초등학교도 있고요. 인천에서 3.1운동 발상지인 창녕초등학교도 있고 또 뭐 배다리 그다음에 만석부두, 화수부두, 작약도 이런 또 우리 동구에는 전국에 없는 달동네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동구 전체를 좀 리모델링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가꾸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동구에 정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동구에 아주 자랑스러운 정말 인물들이 많죠. 장면 총리도 동구 출신이시고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하고 계시는 황우려 교육부 장관님도 우리 송림초등학교 출신이고 여기 태생이시고 그리고 지금 인천시장을 하고 있는 유정복 시장님도 이 동구 송림초등학교 결혼해서 30대 초반까지도 동구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불암 선생님, 박상원 씨, 그리고 작고하신 황정순 여사님, 이분도 다 동구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유현진, LAG에서 지금 야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도 창녕초등학교 졸업하고 동산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런 거 역사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인물 전시관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동산중고등학교 주변에
유현진 거리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연계를 되면 정말 동구가 정말 문화적으로나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예. 인물 전시관 예. 참 구경할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현진 거리 걷고 싶죠? 예. 저는 그 중에서도 예. 가장 제가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다리 중고책 시장입니다. 예, 예, 예. 여기를 어떻게 또 관광지화 시킬 것인지. 예, 지금 이제 배다리 헌책방 골목이 벌써 한 50년의 그 역사를 갖고 있죠. 거기를 가보면 참 고서부터 참 거기 옛날 저희들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누비고 그랬던 그 거리인데 지금 그 헌책방 거리가 많이 이사를 가고 몇 집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헌책방 거리도 보존을 하고 거기에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 옆에 보면은 그 양조장 골목이라고 또 있어요. 인천에 예전에 처음으로 술을 만들고 그랬던 그 양조장 골목도 있는데 거기도 좀 재현을 하고 그 옆에 보면 또 그 인천하면 성냥공장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성냥공장 골목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헌책방 골목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좀 더 우리가 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내년이 그 유네스코가 정한 책의 수도로 인천을 이렇게 지정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배다리 그 헌책방 골목을 안 갈 수 없거든요. 너무 유명하니까 분명히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쭤본 건데 그 내년에 올 그 관광객들에게 뭐 특별하게 뭐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헌책방 골목도 이제 우리가 자랑거리고 보존 가치가 있고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이제 꼭 들려서 이제 봐야 될 거리이지만, 저희는 동구가 그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아마 인천에서 가장 많은 작은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제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이 마을마다 이 북카페나 이런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주 정말 양질의 도서 같은 거를 더 많이 배치를 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 책문화 그 관광객들에게 그런 부분도 좀 홍보 좀 하고 안내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배다리 중고책 시장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구청장님께서 여러 그 인물들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문화예술계의 정말 거목이시죠.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만 박경리 선생님이 또 배다리 거기에서 또 그렇죠. 한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박경리 선생님께서는 배다리에서 헌책방을 직접 운영을 하시고 거기서 작품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참 그쪽에서 활동하셨던 그 시절이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뜻있고 행복했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박경리 북카페를 건립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그거를 거기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배다리 역사관을 지금 배다리 문화 역사관을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60억 정도 들여서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동구 출신들의 유명 인사, 그다음에 우리 박경리 저자 같은 선생님들의 어떤 기념관이나 전시관 이런 것도 더불어서 그곳에다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 동구 하면 정말 유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을 만한 그런 책의 한 구절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살기로 했을 때 저는 하루 세 끼 밥만은 꼬박꼬박 챙겨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배만 고팠던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마음도 같이 고팠습니다. 하루 세끼 밥으로 텅 빈 그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기엔 너무 늦었나 봅니다. 그래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 유명한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그 머릿말 일부분을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바로 그 부분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이 연결됩니다. 영호는 십장의 전화를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들어온 일자리였다. 더욱이 6달짜리 공사였다. 그러나 영호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현장이 안산이라 출퇴근을 하기가 벅찼다. 현장에서 먹고 자야 하는데 동준이와 명환이만 집에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동수가 끝내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읽어주신 대목이 작가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가출해서 집을 떠나서 그 아이에게만큼은 정말 새끼 밥이라도 꼬박꼬박 먹어주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아이의 꿈은 더 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가출해서 안타깝다고 했는데 실제 이 본문 내용에서 그 동수라는 인물이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동수라는 인물이 가출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가출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영호라는 사람이 일자리가 생겨도 그 아이들 때문에 차마 못 가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 책이 괭이부리말이 바로 이 동구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내가 아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뒤에 최근에 이렇게 세를 보니까요. 80세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으로 동구청은 정말 유명해진. 예, 맞습니다. 이 괭이부리말 아이들이 천사 같은 영호 그 청년이 예. 아주 거기에 또 그 숙자와 숙희, 예. 그 쌍둥이 자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명희 선생님, 그렇죠. 정말 그 선생님도 나중에 다시 그렇죠. 괭이부리마을로 돌아와서 그렇죠. 애들하고 생활을 하고 학교 선생님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동수라는 그 청년이 정말 방황을 하고 본드 흡입을 하고 이러다가 정말 마음을 먹고 나중에 직업을 찾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빵 기술을 배우고 정말 뭔가 꿈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참 감명 깊은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예. 괭이부리 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괭이부리 마을. 괭이부리 마을은 그게 저도 괭이부리 그래서 괭이부리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이 책을 접하면서 거기가 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이랬던 그 뻘을 매립해서 그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부둣가에서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또 이제 그 해방이 되면서 6.25 사병 끝나고 나서는 피난민들이 또 모여 살고 또 6.25가 끝나고 나서는 그 서산 단진에서 그 배로 또 그쪽에서 많이 이주해 왔던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지역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일부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왔고 또 지금 괭이부리 마을 지금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지역은 저희가 현지 개량 쪽으로 해서 조그만 그 아파트도 들어오고 빌라도 들어오고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괭이부리 마을의 그 옛날 모습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조그만한 판자촌이나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정말 외부에서 괭이부리 마을 정말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책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와서 하룻밤 이렇게 머물고 그 바다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촌을 지금 여기다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구청장님 말씀에 이렇게 좀 그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또 감동도 이렇게 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돈의 가치로만 따지면 이 동구청을 막 아파트를 짓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구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또 여기 그 박물관으로서의 정말 문화특구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동시에 같이 살려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네요. 근데 혹 이렇게 개발만 생각하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이게 어려운 점이거든요. 뭐 개발을 원하고 집을 다 헐어서 뭐 이렇게 뭐 아파트를 짓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자꾸 이제 침체가 되면서 사실 신도시에도 아파트를 줘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불과 한 5분, 10분만 가면 송도 신도시가 있고 바로 옆 동네 청라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를 아무리 이거를 다 걸어내고 아파트를 건설을 한다래도 청라나 송도의 그 신도시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이든 뭐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동구에서 올 11월 달에 도심재생대학을 인하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개강을 합니다. 주민들 60명 정도를 학생으로 모집을 하고 인하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님들,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강의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의견 개진도 하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물론 전통을 살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재 같은 걸 보존을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원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요소 테마별로 갖고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유, 예. 정말 좋은 계획 같습니다. 갱이부리마을 아이들이라는 책을 아까도 구청장님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갱이부리마을이 굉장히 가난한 그 일종의 달동네 같은데요. 책을 읽어보면. 예, 맞습니다. 예. 거기 내용을 보면 거기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긍정적인 인물은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홀어머니만 모시고 살다가 홀어머니가 죽으면 자기 혼자 영호라는 인물이 26살이거든요. 그런 인물이 그 지역에 가난한 아이들을 거두면서 이렇게 그렇죠. 살고 있는 긍정적인 인물도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가 가출 이야기한 그 동수라는 청년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본드도 마시고 이렇게 좀 불량하게 하다가 새롭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좋은 인물이 되고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흘러가는 따스함이 있더라고요.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어떻게 어린 시절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참 상당히 어렵게 컸죠. 예. 뭐 6남매 중에서 제가 위에 누님 2분하고 형이 있고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자랐습니다. 예. 안성 일죽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실 50년, 60년 초에 저희가 그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뭐 괭이부리 마을 어린이들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고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주변에 너무 그 구로동에서 이제 살았어요. 구로동 그 공장 기대에서 이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생선 장사를 하시고 인삼 도매도 하시고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늘 집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그 외로운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냈었죠. 그러다가 정말 저는 그때도 어린 나이에 정말 우리 형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하고 동생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었는데 학교는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태권도장에 나가서 태권도를 하면서 태권도를 해서 선수를 하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시합을 나갔는데 처음 시합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갖고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3년을 다니면서 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대학도 또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다니고 다른 친구들은 다 체육과를 갈 때 저는 체육과를 가지 않고 뭔가 정말 공부 욕심이 있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처음에는 많이 노력을 하고 혼자도 막 하지만 우리 그 선수 생활을 하는 그 선수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시합을 나가야 되고 외지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영어 수업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끝나고 제가 이제 전과를 합니다. 예. 사회교육과로. 예. 그래서 이제 사회교육과는 뭐, 일반 법률, 뭐, 헌법, 뭐, 이런 뭐, 경제, 뭐, 전반적인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쫓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교생 실습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교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태권도계에서는 굉장히 좀 알려진 인물입니다. 태권도 현재 공인 8단이고, 국제 심판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전국대회를 한 10여 차례 이상 우승을 하고, 제가, 그리고, 청소년 대표까지도 역임을 하고,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인천에 온 것도, 저는, 여기서 뭐 학교를 다니거나, 부모 형제가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학연, 지연, 아무 연고 없이, 오로지 제가 태권도 한 것을 갖다가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천에 왔었어요. 그때 7살에. 그러니까 온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와서 한 2, 3년 동안 경험 쌓고 다시 서울로 간다는 마음을 먹고 왔다가, 여기 이제 뭐 활동도 하고, 여기서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활동을 거치면서 동구에 애정을 갖고, 여기서 딸 둘, 아들 하나 낳아서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학부형들 사이에서 많은 이제 뭐 교육적인 문제, 생활 개선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럼 내가 좀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하고 대변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구의원을 시작을 했었던 거고 구의원을 하다가 시의원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구청장도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가슴이 찡해지네요.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 그 동구청 주민들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에 여기 오셔서 구의원, 시의원을 거쳐서 그 4년 전에 구청장 천막고 떨어지셨더라고요. 예. 그때 참 그 어찌 보면 인생의 최대의 시련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고프고 어렸을 때 부모 돌봄 없이 자라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더 외롭고 마음 아팠던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그런 지난 4년이었었는데 정말 4년 전에는 평소 지지율이 52%, 53% 이렇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신청을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고 또 야권 연대에서 한 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800표 차이로 졌어요. 안타깝게. 근데 누구나 다 당선된 데는 선거에서 떨어지고 처음으로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그런 선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정말 처음 한두 달은 매일 술을 마셔야 잠이 들 정도였었고 겨우 잠이 들면 뭐 계속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명함 뿌리면서 선거 운동하고 이러다가 불현듯 깨어나면 이제 선거가 끝났구나. 내가 떨어졌지. 이런 현실이 와닿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그 박탈감이나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선거는 뭐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이제 제가 혼자서 배낭을 주섬주섬 싸고 이제 등산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평소에 몸무게가 74kg, 5kg 나가는데 한 80kg 이상이 된. 그러니까 매일 술 뭐 이런 걸로 막 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산을 많이 다녔어요. 등산을. 북한산을 4년 동안 한 150번 이상을 갔다 오고 정말 많은 산을 갔습니다. 뭐 오대산, 계룡산, 용문산, 뭐 백두대간 코스도 한 5코스 정도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반으로 줄여가면서 몸무게를 1년 반에 15kg를 뺐었어요. 결국 65kg까지 체중이 빠지니까 다른 분들이 잘 몰라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산을 타면 뭐 아시잖아요. 뭐 바위에도 매달리고 나무에도 매달리고 팍팍 기면서 정말 온몸에 땀이 그냥 범벅이 돼갖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한여름에도 산바람은 시원합니다. 산바람을 시원하게 맞고 있으면 정말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짓 건 뭐 선거가 뭐냐.
그리고 그동안 그 섭섭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다 사라지고 정말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뭔가 좀 이걸 좀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이런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정말 그런 시절 때문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구청장직,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 이게 너무 소중하고 보람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분 1초도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애정을 갖고 동구를 위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동구의 정말 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 동구를 정말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념이 그 4년 전에 그 시위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다져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떨어지고 나서 4년 동안 산을 타시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찡해지네요. 그렇게 실현기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구청장님께서 오늘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런 혜민 스님의 책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구청장님께서 이런 책을 이렇게 선정해 주셨을까, 무엇이 감동적이었을까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현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멈추면 또 많은 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해서 계속 오셔버렸다면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바로 구청장이 되셨다면 오히려 많은 생각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실현기가 있어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은 제가 한참 시리에 빠져서 정말 1년 6개월 동안 산에 다니면서 몸무게를 15kg 빼고 그러려면 저녁 때 일단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저녁 때 사람을 만나면 밥을 먹게 되고 술을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를 마다하고 약속 장소나 모임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한 1년 6개월 동안 몸은 단련이 되고, 내가 몸무게도 원하는 대로 되고, 정신은 더 강해지고 그랬지만,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주변에 없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그리고 뭐 1년 6개월을 그렇게 혼자 산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외롭고, 정말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뭐 과거에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하고 의회 의장을 하고 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 후보가 되고 이랬었던 게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지역의 여성 상담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을 주더라고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정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나를 거의 버렸다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희망과 어떤 용기를 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울 때 정말 제가 멈췄을 때 이 책을 보게 되다 보니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으로 제가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예. 너무도 좋은 책을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나가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또 구청장님이 안성에서 이렇게 살아오셔가지고 도서관 같은 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성쪽에서. 없었죠. 근데 혹시 책과 도서관에 얽힌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예. 지금 이제 니라고 온 건데, 저는 운동을 하고, 제 친구가 반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참 잘하고, 그 친구가 저를 상당히 아꼈어요. 근데 운동이 끝나면 그 친구가 기다렸다가, 지금도 아마 남산에 가면 그 시립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때 당시에 200원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싼 금액을 내고 그 도서관을 갔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친구가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정말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구 덕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국어국문학과 다녔던 그 친구가 있어요. 아주 절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정말 국어국문학과를 다녀서 그런지 이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꼭 책을 사요. 그리고 나서 책을 꼭 보고 이 책 내용이 어떻고 이 책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그 친구가 책을 이렇게 주는 바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을 참 많이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 갈매기의 꿈도 이미 뭐 30년 이상 됐지만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줬던 그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갈매기의 꿈을 읽으면서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꿈을 키웠던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렇죠. 먹이를 잡는다.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그 어떤 큰 꿈과 기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 그때 그 친구 때문에 그 책을 접하고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지역의 특성, 그렇게 뭐 서울처럼 부자 뭐 구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지역에서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의 내용, 그리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내용, 그리고 갱이부리말 아이들의 내용이 사실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여기 뭐 리처드 바크의 그 갈매기의 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보통의 갈매기들이 먹이를 찾아서 해변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책의 주인공인 갈매기는 멀리까지 날고자 하는 거예요. 높이까지 날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큰 거죠. 원대한 거죠. 또 그랬을 때만이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어찌 보면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갱이부리만 아이들도 보면 가난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높은 꿈을 갖고자 하고 이런 것과 잘 이렇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의 살아오신 삶과도 이렇게 이 책의 세 권이 잘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갈매기의 꿈을 전해준 친구는 정말 좋은 절친 같습니다.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또 구청장님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말 중에 일부인데요.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었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나 자신과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편안함도 더불어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몸 안에 독소가 쌓이듯 마음속에 고통, 미움, 절망, 슬픔이 쌓이면 독소 같은 응어리가 생겨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 독소를 운동으로, 상담으로, 기도로, 참회로 깨어서 바라보는 명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에 괴로운가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온전히 와 있으면 마음이 과거의 자극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온전히 돌려 그냥 있음을 고요 속에서 충분히 만끽하십시오. 시간이 사라집니다. 직접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네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스튜디오로 구청장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구청장님께서 구정일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다, 1분 1초라도 아껴서 구정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예, 예. 이쪽에 예. 갱이부리 마을도 가보고 싶고요. 예. 또 좋은 음식도 먹고 가고 싶은데요. 혹시 좀 이렇게 이쪽 지역에 어떤 별미를 먹고 가면 좋을 것인지 좀. 우리 동구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모태이면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많은 노역자들, 부두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 살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 전통이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만석동에 가면 그 괭이부리 마을 앞에 쭈꾸미 골목도 있고요. 쭈꾸미로 이렇게 요리를 한 부분인데 상당히 그 쭈꾸미 볶음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쭈꾸미 골목 거기도 한번 가보실 만하고 또 옛날 노동자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찾았던 화평동 냉면. 화평동 냉면 뭐 세수대야 냉면이라고도 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먹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냉면 골목이 있습니다. 화평동 냉면 골목에서 냉면을 한 그릇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송현동, 동인천 북광장 옆에 가면 순댓골목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됐죠. 옛날 6.25 전쟁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아주 전통 있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거기에 순댓골목집에 가셔서 전골이나 뭐 순댓국을 드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예. 예, 정말 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뭐 절절하게 이렇게 느껴지네요. 201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내년도에 이제 2015년이 다가오는데 2015년도에 이 구청 차원의 계획도 좋고요. 또 네. 구청장님 개인의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2015년에는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지금 한 4개월 접어들어 가는데 올해 안에 이제 모든 준비나 컨셉을 맞추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국책 사업이나 인천시하고 손을 잡고 우리 동구의 모든 어떠한 정말 배다리 문화 역사관이라든 또는 달동네 박물관이라든 동구 전체를 근대화 관광 벨트화하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이럴 수 있게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장학재단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도 내년부터 실시를 할 거고요. 혁신교육도 동구 전체를 혁신지구로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혁신교육도 실시를 할 거고요. 내년에 동구의 주민들에게 정말 보다 많은 희망을 드리고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주거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좀 더 변화하고 동구의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늘 소통하고 주민들 옆에서 주민들 잘 섬기고 그러는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옛날 처음에 올레길이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갔더니 올레길이 23번인가 24번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 전역이 다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제주도가 전체가 관광지가 됐죠. 옛날에는 관광지 하면은 뭐 유명한 폭포나 뭐 용두암이나 뭐 이런 특정한 장소였다면 이제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는데 구청장님 말씀이 바로 이 동구청 전체를 관광문화화 시키겠다. 이렇게 좀 뜻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온북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작고 조그만한 마을 인천 동구청장 이용수입니다. 하지만 동구는 인천의 역사고 인천의 문화고 인천의 모태입니다. 인천에 특히 동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동구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동구청장 이응수가 7만 5천 동구 주민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손을 잡고 동구를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동구에 찾아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동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구 지역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택으로 이응수가 동구청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구,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이런 동구를 기대하는 이상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영수 부청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난 곳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여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국보급 소설가였죠. 박경리 선생님도 여기에서 잠시 이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탤런트 하면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최불암 선생님, 그리고 박상원 씨도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제2공화국의 그야말로 그 주역이셨죠. 장면 총리도 여기서 태어나셨고요. 지금 인천 시장이신 유종복 시장도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 이곳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인천의 끝자락이 아니라 역시 인천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응수 구청장님을 만나서 여러 역동적인 그런 문화 특구 계획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이 동구가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구청장님 너무 바쁘셨는데 오늘 나오셨거든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